533번. 요것도 그 유형이죠. 그 유형 뭔지 알죠? 무지성. 답 맞췄으면 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한 것도 무지성 노동인데 무지성 노동도 약간 쌤을 따라 하려고 하면 좋아요. 최대한 덜 빡치게 좀 해봤다고. 최대한 덜 빡치게. 일단 주어진 걸로 출발하라 그랬어. 6번째 항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항 구하라 그랬죠. 거꾸로 그 전에 항이 뭐였는지 거꾸로 한번 앞으로 가보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적는 거는 필수는 아닌데 이렇게 적는 건 필수는 아닌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좀 덜 헷갈리니까 그냥 얘는 얘다 이항 해봐. 얘는 얘다 이항 해봐. 우리가 어차피 뒤에서부터 앞으로 거꾸로 갈 거니까 앞에 항이 뒤에 항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 놓으면은 뭐 아무 상관없긴 한데 그냥 편해서 이렇게 적을 겁니다. 자, 그러면 6번째 항에서 이제 앞으로 가봅시다. 5번째 항도 뭔지 모르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미지수로 놓아. x라고 넣고 그러면 저 앞에 놈들이 전부 다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은 될 거라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얘 x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야. 이거는 나중에 밝혀지거든. 일단 놔둬봐. 아직 뭔지 모르는 놈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x라고 놓았으면 넷째 항이 될 수 있는 건 그냥 무지성으로 일단 적어봐. 아직 생각하려고 하지 마. 아직 생각하지 말고 무지성으로 그냥 일단 적어. 얘 빼기 얘가 되거나 아니면 요거의 2배가 되거나 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 네 번째 항은. 그쵸? 그러니까 자, 지금 내가 수용도로 적는 거는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요거에 잡아놓고 해서 얘면은 이거 2개 얘면은 이거 2개 그냥 해보자고 그냥. 이제 나중에 이제 걸을 거거든 안 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얘면은 또 그냥 무지성으로 얘 빼기 얘가 그 다음 항이 되거나 아니면 요거의 2배가 그 다음 항이 되거나 그래 적혀 있잖아. 일단 다 적자고. 얘도 똑같이 그렇게 2개 적은 거예요. 여기까지 했죠? 오케이? 일단 내가 요 조건을 쓸 거기 때문에 요 조건을 써서 막 안 되는 걸 걸을 거기 때문에 A2까지는 일단 쭉 다 적어 볼게. 무지성으로. 그냥 두 가지로 다 적자고.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도 똑같아요. 그냥 얘 빼기 얘가 그 다음 항이 되거나 요거의 2배가 그 다음 항이 되거나 일단 적자고. 얘도 똑같이 그렇게 2개 적었고 얘도 똑같이 그 2개 적었고 여기까지 됐는데 얘는 그냥 여기서 바로 탈락이 돼서 그 다음 거 적지도 않았어. 왜냐면 짝수죠. 짝수 2개 확정적으로 나왔으면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할 필요도 없잖아. 그 위에 놈들은 아직 뭐 짝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놔둔 거예요. 일단 놔둔 거고 이거는 확정적으로 망했으니까 그냥 바로 지워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조건을 써보자. 여기에서 이까지 짝수 1개고 홀수 3개여야 된다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봐봐. 여기는 진작에 x 쳤고 내가 여기 x 왜 쳤는지를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 봐봐. 모든 줄을 한번 다 봐봐. 요거 라는 줄. 그 다음에 요거 뭐 이 줄하고 요 줄하고 이렇게 저 네 놈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 일단 짝수가 모든 줄에 이 줄이건 지금 모든 줄에 짝수가 확정적으로 하나는 있네. 근데 짝수가 하나여야 된다 그랬잖아. 봐봐. 요 제일 위에 있는 요 줄을 봐도 일단 x가 뭐건 간에 짝수인 확정적으로 짝수인 놈이 하나는 있잖아. 그렇죠? 근데 얘도 확정적으로 짝수잖아. x가 뭐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걸 지우라는 거야. 이렇게 걸으면은 좀 낫잖아. 그러니까 요 줄을 봐도 x가 뭐건 간에 확정적으로 짝수인 놈이 하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확정적으로 짝수니까 그런 거 그냥 지우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고 얘가 지금 확정적으로 짝수니까 그러면 또 확정이 나는 게 뭐야? x는 홀수여야지.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요거 지운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A2 세 놈에 대해서만 이제 또 점화식을 써갖고 A1의 후보를 또 싹 적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해는 되죠. 그냥 노동이네요. 오케이? 따라서 그냥 또 무지성으로 적자고 살아남은 A2에 대해서 저 점화식 써가지고 A1 2개 일단 적어 놓고 또 되는 거 안 되는 거 또 거르자고. 모든 항이 자연수라 그랬잖아.
그쵸? 오케이? 모든 항이 자연수고 x는 홀수야. 홀수. 기본적으로 자연수면서 홀수인 것도 지금 알고 있는 거야. 그쵸? 얘가 일단 양수여야 된다고. 그러면 x에 지금 3 넣으면 안 되고 5부터 넣어야 되네. 얘는. 근데 그거를 여기 넣으면 음수 되잖아. 내가 지금 여기 이유 적어놨지. 그치? 얘도 양수려면은 x에 3 넣으면 안 되고 5부터 넣어야 되네. 그쵸? 얘가 또 음수 되잖아. 얘도 똑같고. 오케이? 다 망했어요. 이렇게 지우라는 겁니다. 오케이? 얘가 양수여야 되네. 그럼 x에 그냥 1부터 홀수를 넣으면 얘는 다 양수가 되긴 하네. 근데 얘도 양수여야 되잖아. 여기 6-3x라는 놈도 x에 홀수를 넣으면 양수가 되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1밖에 못 넣네. a2까지 생각하면. 일단 여기서 x가 1이 나온다. x가 1이 나왔다는 건 이제 되는 a1 값은 x에 1 넣어서 4가 된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도 똑같은 짓 한 겁니다. 얘가 일단 양수긴 해야 되잖아. 그리고 x는 홀수잖아. 무슨 홀수부터 넣냐고. 그러면서도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얘도 양수여야 된다. 얘가 양수여야 되는 게 뭐야? x가 24보다는 작아야 되면서 얘도 양수, 얘도 양수로 만들어주는 홀수들이 누구냐고. 그냥 쭉 적는 거 문제없네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얘 전부 다 x자리에 넣어서 다 나오는 값들이 뭐야? 우리가 원하는 a1들이 이렇게 나오더라. 오케이? 다 더하면 돼. 쉬고. 자, 또 설명한다. 534번. 못한 사람, 아직 안 한 사람 봅니다. 항상 출발을 어떻게 한다고? 주어져 있는 걸로. 무슨 항도 안 주어져 있는데요. 근데 주어져 있는 게 여튼 있잖아. 5째, 6째 더해서 1이다. 그리고 목표는 첫째 항 구하는 거잖아. 그쵸? 따라서 당연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5, 6째 항이 뭔지로 출발을 해서 거꾸로 앞에 항이 뭐였는지로 이렇게 그렇게 풀어야겠다. 이 생각은 들었죠. 그쵸? 5번째, 6번째 항이 뭔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왜 너무나도 명확하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항이건 간에 어떤 n번째 항이 있다 그래봐. 어떤 n번째 항이 있는데 걔가 1 이상이면 여기다가 넣으면 그 다음 항이 된대요. 그런데 1 이상이 어떤 놈을 여기에 넣건 간에 무조건 0 이상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는 몇 승을 해도 양수인 건 확실해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모든 항들은 일단 0 이상인 건 확실하다고. 0 미만인 놈은 절대 나올 리가 없다는 건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면 0 이상인 어떤 두 놈을 더해갖고 1이 된 건 지금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면 5번째 항이 0 이상인 건 확실하긴 해. 근데 1보다 큰지 작은지만 1 미만인지 1 이상인지만 한번 생각해보자고. 5번째 항이 0이랑 1 사이 0. 얼마인 놈이었으면 여기에다가 5를 넣으면 그 다음은 6번째 항이 된다. 그럼 이게 8이잖아. 그냥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5번째 항이 무조건 1 이상인 놈이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뭔 말할? 오케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5번째 항이 1보다 크면은 얘는 0보다 커집니다. 그러면 1보다 큰 놈, 0보다 큰 놈 더하면은 1보다 커질 거 아니야. 그쵸? 1 이상인 건 확실하다 그랬어. 근데 1보다 크면 망하네. 오케이. 5번째 항 1, 6번째 항 0. 자, 확정. 이거는 솔직히 쉽지? 그러면 이제부터 노동도 아니야. 개꽁으로 그냥 1초에 하나씩 그 전의 항이 뭐였는지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그 전의 항이 이런 놈이었으면 뭐였는지 이런 놈이었으면 뭔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넷째 항이 1보다 작은 놈이었으면 여기에 자리에 4를 넣어서 5번째 항이 안 되잖아. 그렇죠? 따라서 넷째 항은 무조건 1 이상인 놈이었고 넷째 항을 여기에 넣어서 이 값이 1이 됐다는 거니 넷째 항은 그냥 무조건 2로 확정이네요. 그런데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랑 되게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셋째 항이 뭐였는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거든. 셋째 항이 1 이상인 놈이었으면 여기에 넣어서 이 값이 2가 됐다는 건 이상한 거고. 그럼 얘도 계속 똑같이 생각해. 둘째 항이 1 미만인 놈이었으면 여기에 2 넣어서 얘가 안 되잖아. 그렇죠? 따라서 둘째 항도 1 이상인 놈이었고 여기에 둘째 항 넣어서 4 됐다는 거니 둘째 항이 16이고 첫째 항도 똑같이 생각해서 첫째 항 나왔네요 하나. 그런데
셋째항에서 다시 돌아가 보자. 셋째항이 1보다 작은 놈이었으면 여기 n자리에 3을 넣어서 넷째항이 나왔다는 건데 되잖아. 그래서 셋째항이 뭔데요? 몰라. 저번에 얘기한 거죠. 1보다 작다 그러니까 된다고. 그래서 그 값이 뭐야? 몰라. 여튼 어떤 1보다 작은 값이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뭔 말할? 오케이? 그러면 둘째항을 여기에 잡아 넣어갖고 이런 놈이 나왔다는 거니까 둘째항은 이렇게 범위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첫째항을 또 여기에 잡아 넣어갖고 둘째항이 이런 범위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첫째항도 이렇게 범위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여튼 첫째항의 최소값은 얘라는 건 확실하고 최대값은 아까 구했고 쉽고. 자, 536 뭐 냈다? 보자. 머리 안 써요. 머리 안 쓰는 거라 맞췄으면 그냥 됐어요. 못한 사람 봅시다. 그냥 뭐 첫째 항을 알파, 둘째 항을 마이너스 알파라 그래도 되고, 얘가 알파, 얘가 마이너스 알파라 그래도 되고, 지금 뭐 그냥 이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뭐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고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건 확실하잖아, 그쵸? 그러면 그냥 생각하려 그러지 말고 그냥 n에다가 2 넣으면은 여기 정하시게 말이야. 그럼 셋째 항 나오고, 그러면 3 넣으면은 넷째 항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넷째 항까지는 정확하게 나오는 건 문제 없잖아. 언제부터 그 다음 항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생기냐면 거듭 제곱수 번째 항. 제곱수 번째 항 그 다음 항은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왜? 루트 n이 자연수일 때, 그러니까 제곱수 번째 항이 나오면 그놈이 이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놈이 0보다 크냐 0 이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항이 이렇게 표현되는지 이렇게 표현되는지가 달라진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런데 15번째 항이 1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5번째 항까지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거거든.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15번째 항까지 1부터 15까지 제곱수가 4랑 9밖에 없네요.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눈 거야. 왜? 넷째 항이 0보다 크냐 0이 아니야. 9번째 항이 0보다 크냐 0이 아니야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항이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될 거거든. 따라서 딱 두 놈, A4랑 A9 딱 두 놈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문제를 시작하는 건 어떻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케이스를 나누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수긍이 되죠.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당장 5번째 항부터 뭔지 모르겠잖아. 그런데 이제 그 5번째 항이 뭐야? 넷째 항이 0 이하냐 아니면은 0보다 크냐에 따라 가지고 5번째 항이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넷째 항이 0 이하면은 요거를 지금 만족을 안 하거든.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 5번째 항도 그냥 넷째 항에 1 더하면 5번째 항입니다. 6번째 항도 1 더하면 그냥 6번째 항입니다. 그냥 그렇게 적혀 있는 거라고. 그래서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해가지고 9번째 항이 요까지.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9번째 항이 요까지 표현되는 거는 지금 똑같단 말이죠. 넷째 항이 0 이하면 9번째 항까지 알파에 대한 식으로 스무스하게 그냥 1만 계속 더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9번째 항도 이제 0보다 크냐 0이 하냐로 나누자고. 왜?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10번째 항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달라지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인지는 알겠죠? 어렵진 않잖아. 그냥 좀 걸릴 뿐이지.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9번째 항이 0이야. 이때는 9번째 항이 0보다 크다. 한번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9번째 항이 0 이하인 경우 봅시다. 요거는 졸라 쉬워요. 왜? 계속 위에 놈을 만족을 안 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뭐야? 그냥 계속 1씩 더하면 15번째까지 그냥 계속 1씩 더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15번째 항이 요까지 표현되는 거 문제없고, 는 1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때 알파가 나오고 그때 A1 우리가 원하는 A1 값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네요. 문제없죠? 요때는 좀 달라져. 9번째 항은 0보다 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위에식 여기 n자리에 눈에 보이는 모든 n의 9를 넣어야 그게 10이 된다고. 여기 n, 여기 n, 여기 n 전부 다 9를 넣은 게 이겁니다. 그게 A10이라고 돼 있네요.
우리의 목적이 뭐죠? A10이건 A11이건 A12건 A15까지 전부 다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거든. 근데 얘가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돼. 왜? A9 어디 있어? 여기 세워놨잖아. 그 다음에 A3은 뭔데요? A3은 요 있잖아. 그쵸? 오케이? 잡아넣어서 A10도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고, 그러면 A11, A12, A13은 뭐야? 그냥 여기에다가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그냥 개무지성이지, 그치? 따라서 A15까지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고, 는 1이라고 하면 알파가 나오더라. 우와, 알파가 나왔으니까 잡아넣으면 A1 값 마이너스 4 나온 건가요? 근데 우리가 가정해 놓은 걸 잘 봐야 돼. 애초에 A4는 0이야, A9는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한 것 자체가 얘는 0이야. 즉 거기서 알파의 범위. 얘는 0보다 크다. 거기서 알파의 범위. 나온 알파가 일단 우리가 가정한 범위는 만족을 시켜야 말이 되는 거잖아. 가정이랑 안 맞네요. 그쵸? 요거라고 하고 풀고 있었는데, 그쵸? 가정이랑 안 맞으니까 탈락이다. 뭐 이런 겁니다. 뭐 한 짓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때 한번 해볼까? 일단 네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무조건 바뀌지 않죠, 그쵸? 오케이. 그런데 이제는 아까랑 달라지는 게 뭐야? 요 두 케이스는 달라지는 게 뭐다? 다섯 번째 항이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달라진다. 왜? 네 번째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위의 식을 만족을 하는 상황이거든.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요렇게,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 항은 요렇게 표현이 된다. A4건 A2건 알파에 대한 식으로 알고 있잖아.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이 뭔지 나오는 거 둘 다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도 똑같이 나와. 그냥 여기에다가 1 더하고 2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계속 1 더해갖고 A9가 뭔지도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가정을 좀 다르게 했거든. A9가 0 이하일 때, 0보다 클 때. A9가 0 이하일 때는 10번째 항도 그냥 얘한테 1 더하면 되고, 계속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해서 15번째 항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알파 나오고 잡아넣어서 A1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볼까요? 요때는 아홉 번째 항이 양수라고 가정했어. 그게 뭔 소리야? 여기에 9를 넣은 게 10번째 항이 된다 하는 거네. 오케이? 10번째 항은 이렇게 표현되네. A9가 뭔지, A3가 뭔지 알파에 대한 식으로 이미 알고 있다고 잡아넣어서 10번째 항이 이렇게 표현되네. 그러면 또 여기에다가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해가지고 15번째 항까지 나오더라. 거기서 알파 나오고 A1 나오고. 아마 귀찮기만 하고 하나도 어렵진 않잖아, 어째? 얘들아, 아까 요거 범위 잘못 적었어요. 이거라고 가정하고 하고 있으니까 요 범위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고, 그러면 알파가 가정을 만족합니다. 요거는 그냥 잘못됐지. 자, 요거 뭐 모난 사람은 들어야겠어요. 요거는 내가 말했듯이 이게 좀 맞추기 좀 힘듭니다. 힘든데, 근데 여튼 최근 모의고사 기출이니까 알기는 하는 방법 자체는 알긴 알아야겠어요. 이런 거는 내가 항상 말하듯이 학교 시험에 좀 간단한 버전으로 내면은 맞춰야지. 이 상태로는 안 하는 게 이득이고, 간단한 버전은 해야 할 줄 알아야죠. 자, 일단 뭐 방법은 이해만 한번 해봅시다. 항상 내가 말한 게 뭐냐면 주어진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걸로 항상 시작을 한다. 지금 이 귀납법 단원의 노동 문제가 전부 다 그거죠, 그렇죠? 근데 뭐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 뭔가 주어진 정보가 있긴 해. 주어진 정보가 있긴 한데 지금 솔직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뭔데요? D랑 R. 아예 뭔지 모르는, 정수라는 것 말고는 아예 뭔지 모르는 놈이 두 개나 있어서 진짜 시작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요 문제의 방법은 딱 방법을 얘기하자면 그냥 무한가정입니다. 무한가정. 그게 뭔 소리냐? 이 모든 놈들 D랑 R이랑 A2랑 A3랑 전부 다 뭐라고 가정해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라고 가정하면 뭐 모순이고 뭐라고 가정하면 뭐 모순이고 그러므로 뭐구나,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모르는 게 많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모르는 걸 전부 다 하나하나 D랑 R이랑 A2랑 A3랑 전부 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다 가정, 모든 것을 다 가정해보면 왜 모순인지 그런 거는 쉽게 판단이 되거든. 그래서 모순인 거 싹 그러고 결론을 만들어내라. 여튼 뭐 방법은 그래요. 일단 뭐부터 출발하건 상관은 없거든. D건 R이건 모르는 게 많은데 A2가 A3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모르는 게 많은데
하나하나씩 전부 다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D가 0 이상이면 0 이상인 놈이 있으면은 D를 더하면 그 다음은 된다고 돼 있잖아. 그쵸? 근데 A5는 확실히 뭐야? 양수잖아. 그게 뭔 소리야? D가 0 이상이면은 A5부터는 다 16 이상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인 거죠. 그쵸? 오케이. 그럼 D가 0 이상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A5부터는 전부 다 16 이상이래요. 그런데 12칸 차이 나는 두 항이 0이라고 돼 있죠. 그럴 리가 없네요. 그렇죠? 오케이. 내가 이거는 가나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편의상 그냥 다라 조건이라고 해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정하면서 가나 다라 무슨 조건에 다 무슨인지 그냥 좀 적어봤어요. 오케이. 얘라고 가정했더니 모순이구나. 그러므로 D는 음의 정수구나. 방금 한 이 짓 있잖아. 방금 한 이 짓을 모든 놈들에 대해서 가정해서 똑같은 짓을 해서 그놈의 정체를 알아내라는 겁니다. 뭔 컨셉인지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D는 확실히 음의 정수인 거. 얘는 문제 끝날 때까지 확정이라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A2, A3로 한번 가볼까? A2, A3 둘이 더하면 0이래.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양수, 음수, 양수인데 절대값이 같거나 아니면 뭐 둘 다 0이거나 이렇게 요거거나 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볼까요? 둘 다 0이면 0이면 0 이상이잖아. 그러면 D를 더했더니 0이 됐다는 거니까 D도 0이네요. 그렇죠? 오케이. D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계속 0을 더하고 다섯 번째 항이 16이 될 리가 없잖아. 라의 모순이고. 자, 그러면 음수 양수거나 양수 음수거나 뭐 둘 중 하나네요. 오케이? 음수 양수일 때 한번 해볼까요? 음수면은 R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따라서 A3라는 것은 얘인데 애초에 A2, A3를 더하면은 0이 된다고 돼 있잖아. 따라서 A3는 당연히 이렇게도 표현이 돼야 되는 놈이죠. 거기에서 R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일단 이거라고 가정하면 R은 마이너스 1이다. R이 진짜로 마이너스 1인 거는 아니야. 그거는 몰라. 이거라고 가정하면 R은 확실히 마이너스 1인데 그때 무슨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고. 첫째 항도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전부 다 모순이면 일단 요 가정 자체가 모순인 거잖아. 그렇죠? 그거를 한번 해보자. 0일 때도 모순, 양수일 때도 모순, 음수일 때도 모순, 다 모순이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 0이면 0 이상이니까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 되고 그 다음에 얘랑 A2랑 A3는 더하면은 0이 된다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조건 저거는 그냥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고. 요거는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D면 얘는 마이너스 D.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예요? 지금 A3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 얘는 확실히 양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 되고 0은 0 이상이니까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 되고 아이고 여기까지 됐네요. 그러면 지금 D가 뭐냐면 얘가 지금 둘째 항인데 D가 둘째 항인데 음수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따라서 얘가 지금 음수가 나왔어.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이 16이다. 그냥 뭐 말이 안 돼요. 오케이. 양수일 때 해볼까요? 양수면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 되고 둘째 셋째 항 더하면 무조건 0이어야 되니까 셋째 항 나오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셋째 항은 지금 양수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 되고 그 다음에 지금 A1이 양수라고 하고 있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음수니까 음수면은 R을 곱하면 그 다음 항 된다 그랬죠. R은 마일인 경우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다섯 번째 항이 얘가 됐다. 오케이? 얘는 뭐가 모순이냐면 지금 여섯 번째 항 한 번만 더 구해봐봐. 여섯 번째 항 구하면 또 얘가 나온단 말이야. 또 얘가 나와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네 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근데 얘들 중에 0이 있나요? 얘들 중에 0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요 절대로 0이 아닌 어떤 양수, 음수 네 놈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수열인 건데. 그런데 12칸 차이 나는 두 놈이 0이 될 리가 없단 말이야. 졸라 좀 쓰레기 같다. 여튼 그래서 모순이다. 음수일 때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A1. A1이 음수일 때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음수면은 뭐예요? R을 곱하면 그 다음 항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근데 R은 마일인 경우니까 얘가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음수인데 얘는 양수여야 되잖아. 근데 A2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정의 모순이다. 아, 여튼 뭐다? 아, 이거라고 가정했더니 그냥 다 모순이다. 드디어 우리는 A2, A3의 정체를 알아낸 겁니다. A2, A3의 정체를 왜 알아냈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점화식 주어진 걸 써갖고 셋째 항부터 다시 넷째 항, 다섯째 항까지 R과 D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 지금 A5가 16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 16이라는 놈을 R과 D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튼 R이랑 D랑 둘 다 정수 아니야. 여튼 풀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직 가정을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R이 뭔지 몰라. 아까 R이 마일이라는 거는 요때만 성립하던 거였거든. 근데 요게 모순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다 탈락인 거야. R의 정체를 다시 알아내야 돼. 어떻게 알아낸다고? 계속 가정을 하는 겁니다. 계속 가정. 뭐 0이라 그래 볼까요? 0이라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R을 곱해야 그 다음 항 넷째 항이 되는데 넷째 항은 0이고 그러면 0은 0 이상이니까 그 다음 항은 D를 더한 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지금 D가 음수라는 건 무조건 확정이라 그랬어. 문제 끝날 때까지. 다섯 번째 항 16인데 음수다. 말이 안 되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볼까요? 그러면 양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A2가 지금 A3가 음수인 거는 이미 확정이 난 거잖아. 지금 요거 두 개는 이미 문제 끝날 때까지 확정난 상황이야.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음수에다가 양수 곱하면 음수고 거기에다가 또 양수 곱하면 또 음수고 계속 음수가 되죠. 얘는 뭐 너무 많은 조건에 다 모순이다. 아, 이제 가정 이직거리는 끝났습니다. 결국 R은 음수인 것까지 알아냈네요. 오케이? 자, 지금 확정난 거 보자. 지금 확정난 거 정리해보자. D는 음의 정수. 요거 확정났고 그 다음에 R도 음의 정수인 것까지. 요까지 확정났네. 이제 거의 된 거 같죠? 이직거리가 너무 극혐이야. 이직거리 뭐라고?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다 한 놈 어떤 놈인지 다 가정을 해서 이렇게 가정하면 모순이구나 이렇게 해갖고 정체를 다 알아낸 겁니다. 이까지 했으면 사실상 거의 다 한 겁니다. 왜? 지금부터 이제 스무스하게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스무스하게 한번 해볼까요? 얘는 무조건 확정이라 그랬어. 그러면 양수면은 D를 더해야 그 다음 항이 된다. A3는 얘인데 그런데 A2, A3는 더하면 무조건 0이어야 되잖아. 그쵸? 그럼 A3가 이렇게도 표현이 돼야 됩니다. 결국 A2를 D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네요. 얘 양수죠. 그쵸? 따라서 D를 더해야 그 다음 항이 된다. 그쵸? 얘는 뭐야 그러면? 음수가 되네요. D가 음수니까 음수면은 R을 곱해야 그 다음 항이 돼. 그러면 얘는 양수네요. 그쵸? 그럼 D를 더해야 그 다음 항. 오케이. 따라서 R이랑 D랑 둘 다 정수고 둘 다 음의 정수인 것까지 알아. 근데 그게 16이다라는 아주 마음에 드는 것까지 만들었고 이제 진짜 마지막 조건 하나 있네요. 진짜 우리 아직까지 마지막 조건 안 쓴 거 있어요. 요거를 뭔가 이제 또 써야겠단 말이야. K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인지는 몰라. K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인지 모르지만 여튼 0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그 주어진 거에서 이제 출발을 하자고. 0은 0 이상이니까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 되고 얘는 음수라 그랬어. R을 곱하면 그 다음 항 되고 음수 곱했으니까 양수죠.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 되고 그쵸? 12칸 차이 나는 놈이 0이래요. 그러면은 3칸 차이 나는 두 놈이 0이거나 4칸 차이 나는 두 놈이 0이거나 6칸 차이 나는 두 놈이 0이잖아. 그러면 이제 12칸 차이 나는 두 놈이 0이 될 수가 있다고. 왜? 얘가 만약에 0이면은 다시 0, D, R, D 이렇게 반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12칸 차이 나는 저 놈도 0이 될 수가 있잖아. 그쵸? 오케이? 따라서 얘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R이 나오네요. 그럼 R 나오면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D가 나오네요. 오케이? D가 음의 정수라 그랬잖아. 그냥 확정난 거야. 안 맞아요? 그러면 얘가 0이라고 그랬더니 모순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지금 양수고 양수에다가 어떤 음수를 더한 게 0이라고 가정하니까 모순이더라. 오케이. 따라서 거기에 D를 한 번 더 더해줘야 그 다음 항이 되는데 그러면 얘가 0이어도 지금 될 가능성은 있거든. 그쵸? 오케이? 얘가 0이라 그러니까 그때 R이 나오고 R이 나왔으면은 그냥 그냥 넣어봐요. R이 나왔으면 넣어보니까 그냥 16이 안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또 탈락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항 이렇게 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표현되고 얘 0이라 그래봐요. R 나오네요. 그때 잡아 넣어서 D 나오네요. 오케이? 둘 다 음의 정수. 아까 구해놓은 거랑 맞잖아. 확정? 그냥 확정이라고. R이랑 D가 나왔다는 게 뭔 소리야? R이랑 D가 확정이 났다는 거는 점화식 자체가 아예 확정이 난 겁니다. R이랑 D가 확정 났으면 지금 두 가지가 확정 난 거거든. D 확정 난 거 넣으면 둘째 항 확정 났죠. 그 다음에 점화식이 확정 났죠. 그러면 거꾸로 첫째 항이 뭐였는지 추측하는 거. 그거는 문제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추측해보니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더라. 그러면 얘가 0이 아니고 그냥 얘가 0이다 라고 해도 문제 조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때 R값 나오고 저기 잡아 넣어서 D값 나오고 뭐 둘 다 음의 정수. 문제 없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럼 아까랑 하는 짓은 똑같아요. D값 나온 거 넣어서 둘째 항 나오고 R, D 다 나왔으니 점화식 확정 나오고 첫째 항 거꾸로 추측하니 두 개 나오고 오케이? 따라서 최종적으로 A1 값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A1이 여튼 정수라 그랬죠? 저 분수 하나만 빼면 되네. 너무 좀 아닌 것 같죠? 그렇지? 나도 그래 생각해. 이렇게는 모든 학교가 못 냅니다. 학교 시험으로는. 그래도 한 번은 백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답 나올 때까지 한 번은 해봐야 돼. 알겠지? 아까 방금 문제랑 풀이 양이 한 10배 정도 차이 나던데 요거는 그냥 뭐 순수 재미로 목표인 것도 있지만은 근데 조금 생소한 유형이라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그 식 푸는 거는 솔직히 누구나 하잖아, 그렇지? 그거 못한다 손 하나? 그거 풀면 뭐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항에다가 3을 더하든지 3을 빼든지 지 마음대로 하면은 그 다음 항 된다. 근데 6번째 항이랑 12번째 항이랑 같더라는 거지. 그런데 둘이 지금 간격이 뭐야? 6개의 차이 나잖아. 3, 4, 5. 그쵸? 따라서 이 6개의 간격이 전부 다 플러스 3 아니면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의 개수보다 한 개가 많거나 그러면 무조건 망할 거 아니야. 무조건 3을 3번 더하고 3을 3번 빼고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언제 3을 3번 더하고 언제 3을 3번 뺄래 결정하는 게 뭐겠어요? 그냥 6시3이다 하는 거지. 1학년 때 했던 거죠. 확통이랑 상관없어요. 6시3그냥 이해되죠? 그렇죠? 6개의 그 간격 중에서 플러스 3이 위치할 3개를 선택을 하기만 해주면 나머지 빈칸 3개에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3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플러스 3끼리 마이너스 3끼리는 줄을 못 세워요. 줄을 세우면 P죠. 그렇죠? 근데 같은 놈들끼리는 줄을 못 세우잖아. 그러니까 C가 되는 겁니다. 이거 공식은 알지? 3, 2, 1분의 6, 5, 4 하면 된다. 근데 1은 545번 답 맞췄으면 됐네요. 근데 뭔가 좀 느낌적으로 찍맛했을 수도 있겠네. 그런 사람은 봐야 돼요. 딱 수식으로 정확하게 서술형이어도 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A1, A11, A21, A31 이놈들만 정수다. 만이 뭔 소리야? 그 말고 다른 놈들은 전부 다 정수가 아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자 봐봐. 첫째 항은 확실히 7에서 출발하거든. 그쵸? 첫째 항이 7에서 출발해. 거기에다가 공차 한 번 더한 것도 정수가 아니고 한 번 더 더한 것도 정수가 아니고 한 번 더 더한 것도 정수가 아니고 10번을 반드시 더해줘야지만 또 정수가 나온다 라는 소리네요. 오케이? 문제는 바로 파악했어요. 그 순간 공차가 어떤 놈이어야 되는데 뭐 0.3 막 0.9 막 이런 놈이어야지 공차가. 방금 말 이해되잖아. 이그지앰플 든 거 0.7 막 이런 놈. 공차가 막 0.4 같은 놈이면 어떡해? 5번만 더해도 정수 나오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이 말 이해되지? 그렇죠? 따라서 공차가 방금 내가 말한 0.3, 0.7, 0.9 그런 놈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뭔 말아? 오케이. 요거는 바로 이해되죠? 일단 D를 이렇게 놓고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요거 그냥 쫄지 말고 머리 쓸라 그러지 말고 그냥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공식 등차에 받는 공식 그냥 쓰면 되잖아. 이거는 뭐 한 거라고?
그냥 식 세웠어. 쫄지 말고 식 세운 다음에 이거 그냥 싹 전개해서 풀어봐. 깔끔하게 풀립니다. 이거 양변에 2 곱한 다음에 이거 14 이항한 다음에 라지 n으로 묶으면은 라지 n-1로 약분돼요. 라지 n이 지금 1보다 크다 그랬거든. 따라서 양변이 라지 n-1로 약분이 되면은 바로 요거 나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근데 우리 띠 안 쓰기로 했거든. 띠 안 쓰기로 했으니까 자기 자리에 넣자고. 자기 자리에 넣었을 때 여기까지가 나오네요. 우리 일단 D 프라임이 지금 되게 궁금하지. D 프라임이 그치? D 프라임이 뭐 3이거나 뭐 7이거나 뭐 뭐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잖아. D 프라임은 일단 140의 약수여야 되겠네. 그 순간 3 이런 놈들 바로 이제 걸러지잖아. 그쵸? 140의 약수 몇 개 없어요. 그쵸? 140의 약수인 거 알아냈어. 근데 그러면서 지금 A 라지 N이 그냥 등차일반한 공식으로 A 라지 N이 그냥 등차일반한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냥 D 자리에 10분의 D 프라임만 넣은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는데 여튼 얘가 최대한 작고 싶대요. 그러면 D 프라임이 이게 해. 내가 뭐라고 적었어? 식과소로소인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라고 적었죠. 양수인 것보단 당연히 음수인 게 좋잖아. 그래야 얘가 최대한 작아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정보를 생각해봐요. D 프라임은 140의 약수인데 음의 약수일 수도 있잖아. 뭔 말아? 오케이. 그러면서 식과소로소면서 얘가 제일 작고 싶으니까 음의 정수여야 되니까 뭐야? 마이너스 7로 확정이네요. 딴 놈 될 수가 없겠네. 끝났죠? 오케이? D 프라임 나왔으면 문제 끝난 겁니다. 왜? 지자리에 넣어서 라지 n이 나오고 그때의 라지 n 값을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베타 나오고 그러면 알파는 뭔데요? 이제 라지 n 나온 거 D 프라임 나온 거 잡아 넣어서 알파 값 그때 A 라지 n 값이 알파라 그랬잖아. 오케이? 다 나왔으니 계산하면 된다. 이해는 완벽히 되지? 꽤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처음 봤으면은 좀 못 풉니까? 전교에 한 4명? 4명은 해야죠. 자, 549번 맞췄으면 돼. 그냥 무지성 문제입니다. 나도 생긴 거를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생긴 거를 보기만 봤을 때는 되게 유식하게 될 것 같은 느낌만 들었는데 막상 해보면 유식하게 안 돼. 안 되면 뭐 하라는 건데 수열 문제. 그냥 좀 나열해보면 눈치채는 겁니다. 수열 문제 생각하는 방법 무조건 뭐다? 유식하게가 뭐야? 일반화가 되냐고. AN이 뭐다? 이렇게 되냐고. 그거 안 되면 전부 다 그냥 나열해갖고 규칙 파악하는 그거예요. 뭐 일단 가나 조건은 잠깐 놔둬봐봐. 가나 조건 잠깐 놔두는 거는 이제 뭐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걸을 때 검증하는 조건으로 쓸 거거든. 일단 놔둬봐. 얘는 검증하는 수단이고 일단 다 조건만 한번 봅시다. 뭐 요 상태로 놓고 노동을 해도 되고 그냥 노동을 할 거거든. 노동을 할 거라는 게 뭐냐면 그냥 n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그냥 구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밖에 못하나요?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겠냐? 나는 못하겠거든. 그래서 뭐 노동합시다. 그냥 여기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노동해도 되고 이거는 자기 자유인데 그냥 n 대신에 n-1 넣은식 하고 원래식 하고 빼서 해도 되네. 살짝 낮긴 하네. 그냥 여기 n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풀자는 소리예요. 오케이? 요 예를 들어서 n자리에 1 넣어봐봐. n자리에 1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뭐 a2를 x라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러면은 n자리에 1 넣으면은 그냥 절대값 마이너스 x 플러스 절대값 x는 x 2x 저 뭐야 잠깐만 1 넣으면은 이게 나온 게 맞나? 잠깐만. 저게
잠시만. 다시 549번 모난 사람 보면 됩니다. 아까 내가 그 n-1씩 뺀 거는 잘못했네요. 근데 그 식 적을 필요 없이 어차피 이게 유식하게 안 되거든. 그래서 짜증나는 문제라서 그냥 짜증나게 합시다. 짜증나기가 뭐예요? 그냥 노동. 그냥 뭐 딱히 변형할 필요 없이 요거 N자리에 1 넣어서 식 세우고 2 넣어서 식 세우고 3 넣어서 식 세우고 그 짓을 언제까지 하는데요? 그냥 좀 하다 보면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알아냈다 라는 거 있잖아. 그냥 그 컨셉으로 해야겠네요. 일단 첫째 항 둘째 항은 쉽게 나오거든. 왜? 어차피 둘째 항부터 한번 해볼까? 둘째 항부터 하면은 지금 그냥 n에다가 1 넣은식 그냥 그대로 적는 건 문제없죠. n에다가 1 넣은식 그대로 적고 그러면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a2 아니야, 그치? 오케이? 따라서 a2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a2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냥 풀어가지고 요 두 가지 가능성 나오는 건 문제없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첫째 항 나오는 것까지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이 있고 크게 봤을 때 모든 항이 그냥 첫 번째 줄을 따라가든지 두 번째 줄을 따라가든지 그냥 그렇게 푸는 거거든. 그게 뭔 소리냐? n에다가 또 2 넣으라고. n에다가 2 넣었을 때 둘째 항이 요거냐에 따라서 또 노동해갖고 셋째 항 구하는 거. 또 그러면 또 둘째 셋째가 요거일 때 또 n에다가 3 넣어갖고 넷째 항 구하고 몇 번만 한번 해봐요. 뭐 그 짓은 그냥 순수 노동이니까 얘기할 필요 없지, 그치? 그래서 나 조건을 해보면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2개씩 항상 나오거든. 근데 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요거일 때는 그 다음 항은 요거 그 다음 항은 요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 그거는 쉽게 판단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1번 줄로 가는지 2번 줄로 가는지는 이제 가조건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1번 줄로 가면은 무조건 짝수 번째 항까지 더하면은 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거든. 얘는 지금 안 되죠, 그렇죠? 넷째 항까지 더하면 음수가 되고. 일단 결론은 뭐라고? 그냥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구하는 건데 그 구할 때는 항상 2차 방정식을 풀게 돼. 풀 때 2개씩 나오거든. 다음 항이 2개씩 나오는데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놈은 얘일 땐 얘일 땐 얘 하나씩 확정이 나더라. 그리고 1번 줄인지 2번 줄인지는 가 조건으로 검증을 해서 1번은 탈락이고 2번 줄인 거 알아냈네요. 첫째 항은 진짜 구해놨고 우리가 지금 규칙을 눈치챘죠, 그렇죠? A3은 마삼이고 A4는 4고 A5는 마이너스 5고 일반적으로 규칙을 알아낸 게 아니고 쌤도 어떻게 했다? 그냥 좀 하다 보니까 나열하다 보니까 알아냈다. 뭐 그런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A15는 마이너스 15 A50은 짝수일 때는 그냥 50이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550번은 꼭 쌤처럼 안 해도 그냥 적당히 잡아 넣어서 찍맛으로 해도 맞춰집니다. 왜 그렇게 맞춰지냐면 애초에 짝수, 홀수라는 말 자체를 자연수일 때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수다. 짝수면 어디 넣어라, 홀수면 어디 넣어라 적혀있죠. 그렇죠? 그 말 자체가 뭔 소리예요? 다른 짝수도 홀수도 아닌 경우는 아예 주어져 있지도 않잖아. 그럼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무조건 자연수긴 하다고. 자연수란 말 없지? 그래도 자연수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안 하고 하는 방법은 그냥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다음 항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해보잖아. 좀 넣다 보면 눈치 금방 채죠. 뭐 그렇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그놈의 서술형이면은 일반적으로 적을 줄도 알아야죠. 요거 보고 약간 눈치채지는 게 있거든. 무슨 눈치가 채지나 한번 볼까? 어떤 놈이 짝수라 그래봐. 어떤 놈이 짝수면은 그거를 2로 나눈 다음에 1을 더한 놈이 그 다음 항이 된대. 그러니까 어떤 놈이 짝수가 있으면 반드시 확정적으로 그 다음 항은 뭐가 된다? 홀수가 됩니다. 확실하죠? 오케이, 무조건 홀수가 돼. 잠깐만. 아니야. 말을 잘못했구나. 무조건 홀수가 된다는 보장은 없고 짝수인데 뭐 4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만약에 뭐 2 같은 놈을 넣어봐봐. 2 넣으면은 2로 나눠서 1 더하면 짝수가 되고 뭐 그래 되네요. 근데 홀수라 그래봐. 홀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홀수에다가 1을 빼면 반드시 짝수거든 얘는.
그렇죠? 어떤 항이 홀수라 그래봐. 이거는 되게 마음에 드는 상황이다. 어떤 몇 번째 항이 홀수가 있어. 걔한테 1을 빼고 그럼 무조건 짝수가 돼. 거기에 2를 곱해도 짝수가 되네. 그러니까 어떤 홀수인 항이 있으면 그 다음 항은 확정적으로 짝수가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홀수를 우리가 보통 뭐 2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넣잖아. 그렇죠? 2k 플러스 1이라고 넣어볼게. 어떤 항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걔를 넣어봐. 그 다음 항은 확실히 4k입니다. 그 다음 항 an이 얘면은 그 다음 항은 얘라고. 근데 그 전에 항이 뭐였을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n번째 항이 얘라 그래봐. n번째 항이 얘인데 그 전에 항이 뭐였을지를 생각해보자. n-1번째 항을 n-1번째 항을 여기에 넣어서 얘가 됐을까 여기에 넣어서 얘가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애초에 n-1번째 항을 여기에 넣어서 얘가 됐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 홀수만 여기에 넣을 수 있다 그랬거든. 근데 걔를 여기에 넣으면 무조건 짝수가 되잖아. 근데 그 다음 항이 홀수잖아. 그쵸? 따라서 그 전의 항은 반드시 짝수였고 그 전의 항 n-1번째 항은 반드시 짝수였고 위에 식에다가 넣어가지고 얘가 됐다는 건 확실하단 말이야. 거기에서 얘도 4K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눈치를 챘다고. 2K 플러스 1이라는 몇 번째 항이 있잖아? 확정적으로 그 전엔 놈도 4K 그 다음 놈도 4K라는 거 알아냈다고. 그러면 봐봐. 자 봐봐. 이런 놈이 있으면 지금 일반적으로 내가 얘기한다. 이런 놈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그 전엔 놈도 얘 그 다음 놈도 얘야. 그런데 얘를 다시 점화식에 넣어봐. 뭐 돼? 얘 되네. 그렇죠. 오케이. 그거 내가 지금 한국말로 적어놓은 거야. 어떤 항, 홀수인 어떤 항이 있어. 이렇게 표현한 놈이 있으면 무조건 앞에 항도 얘고 다음 항도 얘인데 요거 다음은 또 얘라고. 그럼 얘 다음은 또 얘고 얘 다음은 또 얘고 이거 두 개만 반복이 된다는 거야. 뭘 알아냈을까? 이 수열을 첫 번째부터 쫄쫄쫄 나열하다가 어떤 홀수인 놈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 뭐야? 계속 두 개만 반복이 된다는 걸 알아낸 거야. 자, 문제에 한국말로 뭐라고 적혀있죠? 모든 항을 막 1억 번째 항까지 다 나열을 해서 숫자 등장한 놈 다 봤는데 5놈만 등장했다는 거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첫 번째 항부터 쭉쭉쭉 적다가 홀수인 놈이 처음으로 빡 나왔어. 그러면은 그 전에 놈이랑 그 홀수인 놈이랑 그 두 개의 값만 뒤에서부터 계속 반복이 된다고. 얘랑 계속 이렇게. 그럼 홀수인 놈이 너무 빨리 처음으로 나오거나 홀수인 놈이 너무 늦게 처음으로 나오면 망할 거란 말이야. 홀수인 놈이 첫 번째 항부터 자 뭔지 첫 번째 항 적고 두 번째 항 적고 이렇게 적는다. 그럼 만약에 홀수인 놈이 막 두 번째 항이 바로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두 개만 반복될 거라고. 그러면 숫자가 두 개만 등장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와도 망하고 너무 늦게 나와도 망한다는 거야. 그게 뭔 소리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항까지는 짝수가 나오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에 처음으로 홀수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 값 세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값이랑 요 값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여튼 등장한 숫자가 5개가 됐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끝났어. 왜 끝나냐면 여튼 5번째 항이 홀수인 거 알아냈다고. 홀수가 뭔데? 1, 3, 5, 7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냥 5번째 항에 홀수를 그냥 적은 다음에 그냥 그 전의 항이 뭐였을지 추측해서 적는 건 그거는 바로바로 되거든. 그거 이제 바로바로 하면 된다. 홀수는 1부터 시작인데 1은 왜 안 적었냐면 그냥 1이라 그래봐. 1이라 그러고 넷째 항이 뭔지 한번 구해봐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해보니까 안 되고 따라서 5번째 항이 3일 때 그 전의 항이 뭔지 5일 때 그 전의 항이 뭔지 그냥 점화식 보고 유추하는 건 금방 하죠. 그거는. 오케이? 해보니까 그냥 나열해보니까 첫 번째 항이 범위에 맞는 건 2개밖에 없더라. 요 밑으로는 점점 더 커지는구나 하는 걸 알아냈다. 552번 그냥 뭐 또 나열해보면 규칙이 있는 건데 나열을 어떻게 하는데요? 첫째 항도 모르는데 그때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첫째 항만 미지수로 넣으면 그냥 나 조건 N 자리에 1 넣으면 둘째 항 나오고 2 넣으면 셋째 항 나오고 이렇게 계속 그 짓거리 해갖고 첫째 항만 A로 놓았을 때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좀 적어보는 거. 그건 뭐 좀 적어보는 건 누구나 하죠. 요거 뭐 한 거라고? 첫째 항만 A라고 놓아.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 조건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계속 해봐.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A에 대한 식으로 아마 이까지 누구나 했겠네요. 그럼 얘 한 번만 더 넣어봐. 그 점화식. 또 A 나오네. 오케이? 그냥 그렇게 푸는 것이다. 여튼 이 수열은 이렇게 6개가 반복되는 수열이라는 걸 알아낸 상태에서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예요?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A가 1이 아니라고만 했지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지금 안 주어져 있거든. 그게 왜 중요하냐? 이 모든 놈들 중에서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가 지금 되게 궁금하잖아. 왜? 싹 다 절대값 쉬운 거에서 그냥 놈을 빼서 더해라 그랬으니까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궁금하죠? A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런 놈 봐봐. A가 1보다 크면 양수인데 1보다 작으면 음수고 이 6개 반복되는 놈들이 언제 양수, 언제 음수가 되는지 달라지더라. 그래서 2개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쌤이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요거 양수, 음수 판단하는 거 문제 없죠, 그쵸? A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누가 양수, 누가 음수인지가 달라진다. 그러면 싹 15번째 항까지 절대값 싹 다 씌워서 더한 거가 있고 그냥 더한 거가 있고 둘이를 빼면 뭐가 나올까? 둘이를 빼면 뭐가 나오냐? 음수인 놈들만 다 더한 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란 말이지. 그 말은 우리가 이해되죠, 그쵸? 오케이. 따라서 자 1보다 작은 케이스 한번 봅시다. 15번째 항까지 더하잖아. 그리고 지금 주기가 6개 아니야. 넷째 항, 5째 항이 음수인데 넷째 항이 음수면 10번째 항도 음수 5번째 항이 음수니까 11번째 항도 음수. 음수 또 있나요? 없어요. 따라서 이것 자체가 요 식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들 둘이 더한 게 2번씩 나오고 그쵸?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요거는 뭐 한 거냐면 그냥 푼 겁니다. 이거 쫄지 말고 그냥 풀어봐봐. 깔끔하게 인수분해되고 풀려요. 거기에서 A가 나오더라. 지금 구하고 싶은 게 A거든. 첫 번째야. 일단 저거 2개 범위도 만족해야 돼. 범위도 만족하죠? 완벽하게 합격. 그 다음에 요때 한번 볼까요? A가 1보다 클 때는 둘째, 셋째 항이 지금 음수거든. 그러면 15번째 항까지 둘째 항, 셋째 항이 음수인데 주기가 6개니까 8번째, 9번째 또 6을 더해가지고 14번째, 15번째 항까지가 음수가 되더라.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따라서 얘들 둘이 더한 게 3번씩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얘 X라고 놓고 풀어봐. 얘 X라고 놓고 그냥 2차 방정식 푸니까 안 풀리네요. 그냥 실근이 안 나와. 양수다 음수다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실수일 때만 하는 거야. 실수라고 적혀있죠 또. 오케이? 따라서 이때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 2개 더한 게 답이다. 이번 주부터는 일요일 클리닉 하니까 토일 전원 다 둘 중 적어도 한번 전교 1등 자신 있는 사람 제외. 그럼 됩니다. 자, 요거 미지수는 안 놓아도 되네요. 미지수는 안 놓아도 되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7번째 항이 주어져 있는데 여튼 2번째 항이 궁금하잖아. 거꾸로 추측하는 거. 그 전에 항이 뭐였을까 추측하는 거. 근데 이게 쌤 어떻게 바로 추측했는데요? 근데 이게 머리만 한번 써봐. 머리만 한번 써보면 이게 추측이 은근히 쉽게 된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추측해? 6번째 항이 3의 거듭제곱이었으면 뭔지 아니었으면 뭔지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지? 3의 거듭제곱이었으면 당연히 3이었을 거고. 그렇지? 근데 봐봐. 3의 거듭제곱이 아니었으면 얘랑 그 다음 항이랑 더해서 1이 될 리가 없잖아. 모든 항이 자연수인데. 이 생각하면 그냥 개공답으로 됩니다. 자, 일단 3 확정. 근데 쌤 그러면 그 전에 항은 왜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3의 거듭제곱이었으면 당연히 얘니까 3분의 1에서 얘가 됐고, 그치? 3의 거듭제곱이 아니었으면은 얘랑 더해서 3이 된 거거든. 근데 모든 항이 자연수 아니야. 그러면 1, 2 아니면 2, 1밖에 없지. 근데 1, 2건 2, 1이건 말이 되나? 1, 2라고 생각해봐. 2,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전의 항을 또 생각해보라고. 그냥 1, 2일 때건 2, 1일 때건 그 전의 항을 또 생각해보라고. 2, 1일 때는 그 전의 항이 될 게 아예 없잖아. 둘이 더해서 얘가 될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1, 2일 때는 그 전의 항이 무조건 1인데 그럼 또 그 전의 항이 뭐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그냥 안 된다고. 여기까지 그냥 불호 확정이네. 그러면은
요까지는 확정인데 그 앞에는 가능성들이 생기네. 근데 요 가능성들도 금방금방 걸러진다? 한번 걸러볼까? 일단 내가 좀 적어봤거든. 그 전에 항이 3의 거듭제곱이었으면 예고, 또 3의 거듭제곱이었으면 예고. 그러면은 일단 A2가 얘보다 클 수는 있나? 그냥 얘한테, 확정난 얘한테 3 곱하고 한 것보다 클 수는 없잖아. 이거는 무조건 라지 M인 건 확정이죠. 라지 M 끝났어. 끝났고 그 다음 봅시다. 만약에 A4가 3의 거듭제곱이 아니었으면 A3, A4를 더해갖고 9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뭐 18이거나 27이거나 36이거나 45거나 쌤 왜 5, 4, 6, 3은 안 적어요? 그러면은 그 요거를 더해가지고 더 작은 놈이 될 수가 없거든. 일단 A4가 3의 거듭제곱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그 전의 항이 뭐였는지를 추측을 해보는 거야. 3의 거듭제곱이었으면 뭔지 아니었으면 뭔지 추측을 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지금 모든 케이스를 다 적은 건 아니고 그냥 케이스를 적다가 우리는 지금 오직 궁금한 게 뭐야? 염천 A2가 제일 작으면 뭔지만 구하면 끝나잖아. 지금 최대값은 구했으니까. 근데 모든 항 자연수라 그랬거든. 그러면 1이 만약에 되면 그 1보다 더 작은 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오케이? 4, 5에서 여기가 지금 A2는 1로 확정나지. 그럼 1이 나왔으면 무조건 스몰 M은 1. 그냥 끝난 거야. 더 검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오케이? 얘들 끝났고 그 다음에 뭐 한 거냐면 그냥 잡아넣은 거야. 그 다음에는 그냥 저마식에 잡아넣으면 그 다음 항을 구하는 거는 진짜 1초에 하나씩 구하잖아. 좀 구해보니까 지금 반복이 되지. 3, 1, 4, 5, 9가 반복이 된다는 걸 알아냈다. 따라서 뭐 19번째 항은 금방 구하죠. 그쵸? 구해버리면 됩니다. 답지에 교재 답지에 마지막 문제 답이 잘못 적혀 있는데 그냥 이게 답입니다. 이래 했으면 됐고 기납법 증명이 여기 봐봐 학교에서도 요 학교들에서도 이렇게 시험 냈죠. 그냥 소술형 마지막 문제 그냥 증명하시오. 그러면 배점 8점입니다. 8점. 한 줄에 1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적을 줄 알아야겠다. 그렇게 내는 학교면 그렇게 안 내도 객관식으로 내는 학교도 빈칸 채우기로 냅니다. 확정적으로 하나는 낸다. 하나. 오케이? 기납법 증명이 뭐예요? 어떤 임의의 자연수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자동으로 그 다음 자연수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 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일단 자 이제 10초만 세봐요. 10초만 얘기하면 돼. 모든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n이 1일 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는 n이 1일 때부터 딱 적으라고. 그건 내가 지금 안 적었는데 그거는 그냥 적으면 되죠. 1일 때 딱 성립한다는 거 하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얘가 7의 배수라고 가정한 거야. 얘는 뭐 7n이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뭐죠?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어서 나온 요놈 요놈도 7의 배수라는 걸 보이면 돼. 얘를 활용하려면 지수부터 똑같이 만들어줘야겠네. 얘를 활용하고 싶으니까 지수부터 똑같이 맞춰줬어요. 그 다음에 9는 2 플러스 7로 고쳐줄 수가 있겠다. 9는 어떻게? 2 플러스 7로 고친 다음에 분배하고 분배하면 2한테 분배한 거 하고 얘하고 2로 묶이네. 묶이는 놈이 누구야? 묶이는 놈이 얘잖아. 그쵸? 따라서 이게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한테 7 곱한 게 하나가 남았네. 7의 배수죠? 7의 배수죠? 7의 배수 둘이 더하면 7의 배수. 그래서 증명 끝. 따라서 K 플러스 1일 때도 7의 배수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적으면 1점도 안 까이고 8점 맞는 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n에 1 넣은 식 성립한다 증명하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뭘 가정을 한 거야? 얘가 3의 배수라고 가정을 한 거잖아. 그렇죠? n에 k를 넣은 요 놈이 3의 배수라고 가정을 한 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뭐죠? n에 k 플러스 1을 넣은 요 놈도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애초에 이게 피보나치 수열 점화식을 쓰라는 거 아니야. 얘를 쓰라는 거거든. 따라서 일단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문제없죠. 그러면 얘도 또 이거를 써가지고 변형할 수 있잖아. 얘는 4K 플러스 2, 4K 플러스 1 더한 거 아니야. 하고 얘하고 더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를 또 이거를 써서 또 변형할 수 있죠. 그쵸? 여기까지 되네요. 근데 얘 어디 있어? 얘는 3M이라고 지금 놓았잖아.
따라서 3으로 묶여서 3의 배수가 됩니다. 요거 얘들아 이거 잘못 적었어요. 여기 전개 잘못했네. 여기 2 붙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지금 6m이 되고 묶으면 이렇게 되네요. 여튼 3의 배수 맞다.